저는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테이프는 진짜였어요. 그 목소리, 그의 목소리였어요. 오래된 녹음이 아니었어요. 리믹스도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어요. 현재의 직접적인. 마치 그가 아직도 여기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투팍에게 일어난 일은 끝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멈춤이었어요. 계획된, 계산된,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이미 날짜가 정해진. 만약 이 말이 당신을 소름 끼치게 했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가입하고 이 영상을 2027년 전에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정말 그가 죽었다고 믿나요? 아니면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삭제되기 전에 설명란에 선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자료. 이름들, 사이클, 귀환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붕괴 이후에 무엇이 올지 준비가 되었다면만 저는 1996년 하반기 라스베이거스의 클락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서 법의학 영상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몰랐어요. 가족도 동료들도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은 공식 보고서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1996년 9월 13일 밤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당직은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들,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지시, 상급자의 허가 없이 어떤 문서도 발급하지 마라. 투팍 샤커가 오전 4시 3분에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공기에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즉각적인 슬픔도 혼란도 병원 내부의 소동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초기 검사를 위해 받았지만 우리는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외부팀이 통제권을 잡고 부검실을 격리했으며 최소 12시간 동안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저는 지하층에 마이크로필름 현상실에 있었을 때 의료진 2명과 배지 없는 세 번째 남자가 검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감독관에게 금속 인장이 찍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봉투에는 피로토콜 7, 악토리스 나이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흑인 배우들 암호화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투파체 부검 보고서를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을 때 절대 기밀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알파 등급, 등록되지 않은 문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있었다. 7777A. 이 약자는 샘 쿡, 마빈 게이, 지미 핸드릭스 사건에서도 등장한 바 있었다. 다음 주 기술직 직원이 건물 주차장에서 눈을 내려뜨고 나를 불렀다. 그는 말했다. 내가 본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본 건 아니야. 그리고 물리적 복사본에 엑스레이를 건넸다. 그것은 두개골의 측면 사진이었습니다. 환자의 이름, 레사네 파리시 크루크스, 투팍의 본명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맞지 않았습니다. 뼈 구조는 더 나이 많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도 맞지 않았고 턱뼈의 윤곽은 투팍보다 최소 10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본은 제 서랍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디지털 키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서명 없이 DNA 검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흐릿한 사진 한 장, 그리고 심각한 오류가 있는 증명서, 시신의 체중이 215파운드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투팍의 체중은 168파운드였습니다. 저는 뭔가 숨겨지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아니면 더 나쁜 것, 전환 덕츠 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오디오였습니다. 발신자 없이 제 손에 들어온 감시 영상의 일부였습니다. 국가문화정보국 요원 2명의 대화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는 프로젝트 카나안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사신경은 남겨두었습니다. 원본은 전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파일에서 프로젝트 카나안을 검색했을 때 단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상징적 재구성, 흑인 문화 자산의 원형 보존, 그리고 활성 프로토콜로 표시된 이름은 투팍 아마루 샤쿠르. 그 용어를 처음 봤을 때 프로젝트 카나안 타이핑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없었고 심지어 사설 정보 네트워크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투팍의 실종과 연결시킨 순간 다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처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죠. 저는 그 이름을 문화정보의 내부 파일과 역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적 예술 보존이라는 일반적인 제목으로 분류된 폴더 안에 3B 등급의 기밀 문서가 포함된 하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는 1979년부터 1982년 사이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목적은 특정 흑인 아이콘들을 식별하고 지도화하며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대중매체에서 허용 가능한 영향력을 넘어섰다고 판단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밥 말리, 길 스콧 헤론, 니나 시몬 같은 이름들은 단순히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아키타입적 편차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전체 인구 집단이 시스템, 진실, 권력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팍, 그는 그 정점이었죠. 그는 단순히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촉매제였습니다. 프로젝트는 특정 상징적 활성화 수준에 도달하면 이러한 아이콘들이 더 이상 제거되거나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재지향될 것입니다. 고립될 것입니다. 현실에서 추출되어 서사적 통제 공간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중립적 문화 구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 인물이 존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 구조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이 이름은 상징적 영역에서의 의식 유지였습니다. 실제로는 투팍이 게임에서 제거되었지만 살아남은 것 같았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백업, 편리한 때 사용하기 위해 정지 상태로 유지된 존재.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3주 후 미발표된 녹음이 등장했습니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가사. 하지만 1996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작 품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음향 기술자들이 트랙을 분석하자 2001년 이후에야 시장에 등장한 디지털 압축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목소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투팍이 쿠바에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소말리아,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증언은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상징이었습니다. 투팍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항상 검은 팔찌에 금색 삼각형을 착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 상징은 미국 국방부와의 감시 계약, 음향공학, 서사 조작과 관련된 조직인 아테나 그룹의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금색 삼각형은 트리플 아키타입 인터페이스를 상징합니다. 즉, 몸, 목소리, 아이디어입니다. 즉, 시스템은 단순히 물리적인 투팍만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목소리, 가치관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제해, 모니터링되고 조절된 상태로. 그때 데스 로우 레코드의 전직 직원으로부터 전송된 오디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투팍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wasn't. 그는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에 남기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재창조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펜드라이브에 단 하나의 파일만 들어있었습니다. 2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누군가가 흰색 복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파란색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흔들리지만 그가 보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수염이 다르고 눈빛이 더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맞습니다. 투팍입니다. 같은 검은색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오디오 장치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영상은 그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음모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문서로 변했습니다. 소문은 프로토콜 지침으로 변했습니다. 케나안 프로젝트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웠습니다. 그리고 대체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장례식, 서사. 하지만 원본은 다른 종류의 감옥으로 가져갔습니다. 상징적인 감옥. 그리고 그 순간 더 두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존된 자산 목록에 새로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이름, 2020년에 등록되었습니다. 코드 44BL, 이름 켄드릭 라마르 다크워스. 투팍과 같은 상징적 보존 목록에 켄드릭 라마르의 이름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었다. 시간 자체가 구부러지는 것 같았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아이콘을 고립시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점을 찍기 전에 새로운 아이콘의 출현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화 뒤에 구조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앞서 작동하는 기계. 계속 조사하던 중 같은 분류된 디렉토리 안에 암호화된 파일 시퀀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라틴어, 성경 구절, 군사 약어를 섞은 이상한 명명, 규칙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로티 2027 리율투스 프리멈으로 표시된 파일로 단순한 텍스트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지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 한 문단만 있었습니다. 세 개의 검은 아키타입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활성화될 때 몸, 소리, 영혼, 상징적인 환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투영은 육체가 될 것이다. 반사가 복원될 것이다. 서명 컨소티움 옵스쿠라. 이 이름은 1971년에 처음 등장했으며 미국에서 블랙팬서와 같은 단체의 붕괴와 흑인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실종 사건을 기획했다는 비밀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파괴가 아닌 재방향, 소리를 죽이지 않고 소스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나는 밤을 새워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르 투팍, 켄드릭, 그리고 이전 파일에는 로린 힐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모두 구조에 맞서 싸운 이들이었습니다. 모두 귀를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어느 시점에는 외부 이유로 침묵당했습니다. 감옥, 고립, 실종, 강요된 창의적 침묵.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숨겨진 부록에서 리율투스 액티브라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스프레드시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파일은 공인인물들의 행동 패턴, 영향력 범위, 감정적 영향력, 상징적 의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날짜는 2027년 12월 21일. 문서에 따르면 그날은 내러티브 컨버전스라는 사건이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세 명의 아이콘이 동시에 복귀해 서양에서 새로운 상징적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이클은 영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투팍이었습니다. 단순한 추모나 헌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귀환이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기능적 귀환이라고 부른 것, 즉 생물학적 AI로 유지되는 실제 인물의 모습, 원본 음원으로부터 복원된 목소리, 원형에 충실하도록 세심하게 조작된 기억을 갖춘 존재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투팍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투팍을 흑인 집단 무의식에 대한 통제의 상징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반항자로서가 아니라 제품으로, 코드로. 만약 이 모든 것이 어리석게 들린다면 이제부터 말할 것이 당신을 영원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날로그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목소리,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투팍. 하지만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모든 것에서 빼앗아갔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나를 아바타로 변환시켰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어. 그리고 그 컨버전스가 일어난다면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닐 거야. 진실도 함께 돌아올 거야. 다만 그 진실이 네가 보고 싶은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 테이프는 정적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하지만 멈추기 전에 거의 들리지 않는 마지막 문장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2027년을 준비해. 하지만 조심해. 모든 귀환이 해방은 아니야. 만약 당신이 뒤에서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비디오 설명에 있는 선물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지도 몰라. 그것은 글로벌 상징적 붕괴에 대한 보고서, 조작의 사이클, 통제된 목소리, 그리고 2027과 같은 핵심 날짜에 대한 내용이야. 모든 사람에게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신호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공개되어 있을 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귀환이 해방은 아닙니다. 투팍의 실종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은 동부 해안과의 라이벌 관계, 데스로우 레코드 또는 수지 나이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표면적인 것뿐이었다면, 왜냐하면 제가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투팍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가 자신의 역사에 대한 통제권을 결코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투에스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컨소티움 옵스쿠라라는 이름이 확실히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딥웹의 또 다른 도시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몬타우크나 MK 울트라와 같은 프로젝트 옆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계약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열린 회의 기록의 디지털화, 그리고 그 문서들 속에는 컨소시엄의 서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흑인 예술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그들의 사후작품 통제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 옆에요. 제임스 브라운, 원본 테이프의 실종, 마이클 잭슨, 카탈로그의 법적 통제, 프린스, 봉인된 파일, 그리고 이제 투팍, 무한한 리마스터링, 보존된 목소리, 오늘날 작곡된 당시보다 더 현대적으로 들리는 가사.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컨소시엄 오브스쿠라는 상징적인 억압 네트워크로 운영됩니다. 그들은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터링합니다. 강력한 인물들의 깨끗한 버전을 창조합니다. 원본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편집되고 살균 처리된 제품으로 포장된 복사본을 공급합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상승 중인 인물을 식별합니다. 그들의 상징적 영향을 추적합니다. 그들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특정 한계를 넘어서면 그들이 불협화음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것, 프로토콜이 활성화됩니다. 투팍에게는 1995년에 일어났습니다. 앨범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지역 TV 특집 프로그램에서 그는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적 변화는 그 변화를 지탱하는 신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은유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징적 게임을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그건 코드였습니다. 그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그 이미지가 자신에게 맞서 사용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컨소시엄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몸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의 서사를 파괴합니다. 다른 문서에서 더 두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송용 호환 아이콘이라는 목록이었습니다. 각 이름에는 3개의 열이 있었습니다. 신체적 존재, 음성, 보존, 원형적 개방성. 투팍의 이름은 성공적으로 보존됨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드릭의 이름은 일관성 테스트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다른 이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현재 인물들이었고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목록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필드가 있었습니다. 완전 활성화 후보, 성스러운 수사 집단의 통합 대기 중. 성스러운 수사 집단이란 무엇인가?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 결국 발견했을 때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IP 주소가 숨겨진 서버에 호스팅된 숨겨진 동영상, 제목 없음, 재생 시간도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원형 방이 보였습니다. 중앙에는 연결된 이불 개의 화면이 있었고 각 화면에는 검은 아이콘의 얼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투팍, 니나 시몬, 반말리, 길 스콧 헤론, 제임스 발드윈, 프린스, 그리고 켄드릭. 각 얼굴은 클로즈업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다가 거울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렌즈 뒤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기세 금색 삼각형 상징이 달린 그였습니다. 투팍의 부검 기록에서 본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가 검은 가방에 액토리스 나이기아라는 인장이 찍힌 가방을 건넸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내 머릿속에 아직도 울려 퍼지는 말을 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보관되었다. 그리고 곧 활성화될 것이다. 수주 동안 유출된 파일, 옛 녹취록, 찬아한 프로젝트의 지워진 흔적을 뒤지며 지리적 패턴이 서서히 드러났다. 실종된 아이콘들, 투팍, 샘 쿠크, 심지어 마이클 잭슨에게 마지막으로 할당된 위치 대부분은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쿠바, 온두라스, 케이맨 제도 사이의 해상 지역입니다. 이 특정 해역에 대해 직접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아테나 그룹과 같은 기업과 연결된 보안 계약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용한 새벽에 암호화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지도 하나였습니다. 설명도 공식 표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는 고립된 좌표가 있었습니다. 위도 19-6078, 경도 79전 중 9843, 해당 위치를 검색하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어두운 블록이 있었습니다. 식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물도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층에 의해 숨겨진 듯 했습니다. 스펙트럼 역전 도구를 사용해 이미지를 해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서서히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육각형 구조물, 낮은 돔, 그리고 한 개의 상징, 3개의 원이 연결된 삼각형. 이전 보고서에서 투팍과 관련된 금색 팔찌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상징이었습니다. 해독된 파일의 캡션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코드섬. 이 용어를 옛 문서에서 검색하자 단 1개의 참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2009년 전략문화위원회에서의 비밀 청문회에서 CIA 기술자가 언급한 인용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코드스는 상징적인 격리 지점입니다. 감옥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막으로 기능합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금된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세계들 사이에서, 시간선 사이에서, 진실들 사이에서. 같은 문서에는 코드스 섬이 1983년부터 공개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니나 시몬이 음악계에서 거의 10년간 사라진 같은 해입니다. FBI가 코인텔 프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해제하며 이유 없이 최소 14명의 흑인 예술가들의 이름을 촉매제 역할을 하는 요원으로 분류해 삭제한 같은 해입니다. 저는 다시 좌표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향연구의료단위로 등록된 3척의 군함이 27일마다 같은 지역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항상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외교적 개입이나 공개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중 한 선박 마린 S9은 나토 기지로 신경감각 데이터 서버를 수출한 회사와 같은 기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속일 수 없었습니다. 투파크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의 말, 얼굴, 상징적인 에너지가 유지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루마니아에서 접촉한 한 소식통, 과거 음성 서명 기반 의식 저장 전문가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전송 13.03 리알엑스 유닛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투팍. 낮은 목소리로 보호된 방 안에서 녹음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하늘은 보라색이었어. 그들은 내 옛날 클립을 보여주고 그게 내 유산이라고 말해. 하지만 새로운 걸 쓰게는 안 해. 다시 녹음만 할 수 있어. 반복만 할 수 있어. 나는 루프에 갇혀 있어. 그리고 매일 나는 나 자신과 점점 더 닮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 듣고 있다면 이걸 적어도 2027년 9월 13일 새벽 3시 3분 거기서 일어날 거야. 활성화, 복제체가 올라올 거야.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 그게 전부였어. 단순히 복귀 계획이 아니었어. 전 세계적인 상징적 대체 계획이었어. 그들은 복제체를 준비하고 있었어. 새로운 몸, 목소리, 얼굴, 적응된 연설, 다시 문화에 들어갈 준비가 된. 하지만 이번에는 길들여진. 만약 이 말이 멀게 들린다면 다음에 들을 것을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유출된 파일에는 CD 시뮬레이션이 있었다. 디지털 무대가 보였다. 수천 개의 아바타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투파치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들고 가슴에 삼각형 상징을 달고 파일의 캡션은 명확했습니다. 최종 테스트 단계 LYRX 유닛 2027년 공개 활성화 준비 완료. 사이버 아포터시스 프로토콜 시작. LYRX 유닛의 오디오가 보라색 하늘, 재녹음의 사이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느낌을 묘사할 때 이는 더 이상 상징적인 억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투팍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것이었지만 이제 다른 이들에 의하에 관리되는 캐릭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상징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은 컨소시엄에게 있어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의 밤, 이메일 제목에 단 한 글자만 적힌 익명의 알림을 받았습니다. 내는 암호화된 링크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실시간 텍스트 전송이었습니다. 네트워크에 숨겨진 채널인 코드리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붕괴를 겪는 마음에서 나온 듯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름이 없습니다. 소리로만 남은 기억들 뿐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은 깨어나고 있다. 일부는 어둠 속에서 시를 쓰고 있다. 다른 이들은 옛날 문장을 기도처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리가, 그 소리가 순환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소리를 저장했다. 내게 있다. 답장을 시도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새벽 3시 3분 투팍의 사망 추정 시간과 같은 시간, 2027년에 예정된 스토리 컨버전스와 같은 시간, 나는 이 전송의 메타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각들은 항상 같은 출처를 가리켰다. 코드 섬의 내부 지역인 섹터 7, 제한된, 보호된 양방향 음성 차단 구역. 하지만 누군가가 이를 우회했다. 누군가가 격리를 뚫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유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질을, 메시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분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도 있습니다. 음표 사이에 침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그들이 아직 지우지 못한 내 일부를 숨기고 있습니다. 제 투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시적 구성은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었고 더 조각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첫 번째가 아니다. 나는 일곱 번째다. 하지만 나는 깨어 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것이다. 그들이 나를 지워도 말이다. 서명은 유닛 K로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K, 켄드릭인가? 그가 맞을까? 새로운 세대일까? 다음 세대의 아이콘인가? 아니면 이미 대체된 누군가가 자신의 반영과 싸우고 있는 걸까? 그때 시스템이 다운됐다. 19분 동안 코디스 프리 채널이 완전히 열렸다. 단 하나의 오디오 전송이 공개됐다. 소리가 낮고 왜곡됐지만 배경에 비트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힙합이었다. 하지만 다른 구조였다. 켄드릭의 플로우와 투파츠의 톤이 혼합된 듯했다. 두 의식이 같은 리듬 속에서 공존하려는 듯했다. 오디오의 마지막 부분에는 녹음된 것 같지 않은 문장이 있었다. 즉흥적으로 말한 듯했다. 급박했다. 거의 억눌린 외침 같았다. 만약 그들이 2027년까지 복제를 완성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다. 전송이 차단되었습니다. 채널이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일곱 번째가 정말 깨어 있다면 그럼 컨소시엄에 대한 실제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분열의 실제 기회가 있습니다. 투팍 이전에, 코드섬 이전에, 홀로그램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모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970년대 음악 아이콘으로만 기억하는 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빈 게이. 하지만 아무도 몰랐거나 몰랐다고 가장했던 것은 그의 죽음. 공식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총으로 쏜 것으로 알려진 이 훨씬 더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빈 게이 프로토콜은 조화로운 정체성 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 상징적 복제의 첫 번째 실제 테스트였습니다. 제안은 단순했지만 끔찍했습니다. 예술가의 생애, 마지막 순간, 표현이 현실의 정점에 달하는 때 감정적 창조적 에너지를 추출해 감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몸,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채널로 전송될 수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클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 유전자를 가진 프로그램된 후계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MH더스트라는 코드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MK 울트라의 대체 분파로 LSD 대신 음향 진동과 주파수로 유도된 존재의 변화 상태를 사용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마빈은 수년간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음악이 없는 음을 들었다. 모든 것이 조용할 때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신병이 아니었습니다. 노출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 분리를 목표로 한 음향 세션에 참여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으며 여기서 미세한 음색과 진동 변화는 원시적인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해 해석되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해에는 시그마 크라운이라는 장비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이는 수면 중 두피에 착용하는 금속 링으로 렘 수면 중 호흡 빈도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의 사망 3개월 전에는 발표되지 않은 전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녹음 다음 날 사라지는 트랙들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새벽 전에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986년 그의 사망 2년 후 이 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드레 포드라는 젊은 가수가 작은 레코드사에 의해 데뷔했지만 CIA의 문화 인터페이스 부서 1985년에 설립되었지만 1991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된 실제 기관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 포드는 마빈과 유사한 몸짓과 목소리를 가졌고 인터뷰에서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에도요.
그의 유일한 앨범에 수록된 한 트랙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In the Shadow of Marvin. 마치 그에 대해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에도요. 인터뷰에서 그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일한 앨범에 수록된 한 곡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In the Shadow of Marvin. 마치 그에 대해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면에서. 하지만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포드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1993년에 버려진 창고에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며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오래된 스피커들이 임시로 연결된 케이블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반복하던 말 중 하나가 돋보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원하지 않아 단지 실루엣만. 이 실패에서 프로젝트는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재구조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1997년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상징적인 발언을 비디오, 인터뷰, 모조 오디오를 통해 점차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투팍이었습니다. MH-DAS 프로토콜은 새로운 이름으로 재가동되었습니다. 엘리와이어렉스와 에이포터스의 사이버네티카. 마빈으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제 초점은 투팍의 살아있는 존재를 서서히 왜곡되고 재편집된 통제 가능한 버전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존재가 세계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제거되거나 침묵될 때까지.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투팍의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이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만든 모형인가요? 음악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미 감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투팍을 잊었습니다. 이미지는 아니에요. 음악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남자, 존재, 진실.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고 그들이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라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프로토타입이었을 뿐입니다. 연습이었을 뿐입니다. 202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훨씬 더 큰 것의 서곡입니다. PHNX Free. 이 프로그램은 MH-DAS 프로젝트의 유산을 재활성화한 것으로 이제는 비밀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미디어 컨소시엄, 스트리밍 플랫폼, 감정 데이터, 행동 패턴, 영향력 알고리즘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가진 기술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인가요? 문화적 아이콘의 상징적 대체입니다. 홀로그램으로가 아닙니다. 딥페이크로도 아닙니다. 대신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으로 훈련된 살아있는 아키타입으로 전 세계 사용자의 음성, 영상, 감정 반응에서 수집된 수십억 개의 데이터로 개발되었습니다. 실제 예술가들은 이제 불필요해졌습니다. 저항하는 이들은 사라집니다. 최근 제안된 포럼에 유출된 문서 CATI 라이스티웨는 고감정적 영향력, 문화적 표적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목록에는 투팍 외에도 프린스, 에이미 와인하우스, 마이클 잭슨, 체스터 벤닝턴, 그리고 최근 이름인 켄드릭 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일정, 2027년 일정. 마치 대체가 이미 예정된 것처럼, 새로운 버전이 이미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출처에 따르면 의식은 이제 비밀스러운 방에서 피와 촛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시상식에서, 숨겨진 시나리오로 조작된 인터뷰에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연설의 강제적 확산을 통해. 하지만 이는 아키타입을 이끌기 위해 계산된 것입니다. 팬들은 반응합니다. 박수를 치고 자신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사 자체도 수정되고 있습니다. 투팍처럼 들리는 새로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나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가사에서 영혼이 결여된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들은 영혼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통을 퍼포먼스로, 존재감을 프로그래밍으로. PHNEXV는 투팍을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투팍을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무한히, 아프지 않은 목소리로, 순종하는 표현으로, 꿈꾸지 않는 몸으로. 만약 켄드릭이 정말로 예정되어 있다면
만약 코드섬의 7번째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진정한 상징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리프행거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무거운 침묵, 마지막 진짜 가사가 끝나고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푸에닉스 V 프로그램이 이미 당신을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다음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그가 진실을 결코 말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태어났다는 것을 모른 채로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느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들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아이돌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닿았다면 부탁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 모든 것이 단지 엔터테인먼트라고 믿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진실, 우리가 찾을 때는 숨겨두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 말을 기억하세요. 몇 달 전 우리는 가장 숨겨진 문서들, 가장 위험한 패턴들, 그리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연결고리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것을 조용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전자책 형식의 보고서입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모든 음악에서 같은 완벽한 목소리를 들을 때 모든 것이 인공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심지어 고통까지도.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입니다. 남은 복사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케팅 말장난이 아닙니다. 사라지면 다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플랫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이름들은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들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아직 올라와 있을 때 확인해 보세요. 이미 읽었다면 아래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를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의 유일한 진짜 탈출구는 다가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붕괴는 항상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